요즘 같은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김유림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요. 네. 폐암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는 인지도가 낮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COPD라고 흔하게 말하는데요. COPD는 흡연이나 직업적 노출, 그리고 실내의 오염,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네.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정상적인 기관지나 폐 조직이 점점 변형이 일어나면서 폐포 내부의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폐 기능에 저하가 일어나면서 네. 운동 능력의 저하, 물론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질환입니다. 네. COPD라는 거는 전 세계 사망률의 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40세 이상 인구의 COPD의 발병률이 13.4% 정도로 높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 아직 COPD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황이고요. 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 있어서도 그 질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COPD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이 복합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라는 거는 COPD를 대표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네. 만성기관지염의 경우에는 기관지에, 그리고 폐기종의 경우에는 폐시슬족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만성기관지염은 유해물질이 기도 내로 흡입이 되면 소기도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소기도의 폐쇄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 환자에게 기침이나 가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폐기종의 경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의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폐가 탄력성을 잃으면서 운동 시에 호흡곤란 악화나 네.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폐나 기관지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면은 흡연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질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COPD의 위험 인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흡연자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폐기능 악화나 그 검사 이상 소견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망률 역시 비흡연자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70%에서 80% 정도가 COPD가 발생합니다. 네. 물론 비흡연자의 20%에서 30% 정도도 COPD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흡연자의 COPD의 경우에는 결핵이나 천식 등 기관지 질환, 기저질환이 있거나 미세먼지나 간접흡연 등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비흡연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네. 자, 이 COPD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에는 네. 또 폐암 발생 빈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두 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COPD가 폐암의 발병 원인이라고 또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거는 아닌데요. 폐암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COPD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담배만 피우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COPD가 흡연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좀 해당하는 질환이라서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안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환자가 1억 명이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망률 역시 세계 1위로 보고되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폐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그 미세먼지 농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네, 또한 미세먼지가 COPD의 급성악화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국제학술지 COPD 국제저널을 통해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인지도가 낮다는 거는 네. 이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네. 네, 이 COPD의 증상,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COPD가 자각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예. 숨가품이 생기거나 잦은 기침, 그리고 가슴에서 쌕쌕거리가 난다면서 환자들이 외래로 오기는 하는데요. 환자들 중에 이런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보다는 폐기능 검사 소견이 먼저 이상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는 기침을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증상으로 오인하고 외래에 늦게 오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직업적 분진과 같은 화학 물질의 위험 노출이 있는 40세 이상의 환자라면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동년배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본인이 좀 더 숨이 많이 차서 뒤처진다거나 기침이나 가래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내원에서 꼭 검사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뭐 자각이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침이나 가래가 생기고 또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숨이 가쁜다는 이 증상이 천식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은 천식이나 COPD 모두 기도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약간 환자들이 보통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근데 천식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 질환이나 천식의 가거력 그리고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능 검사를 시행했을 때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위험 인자가 사라지게 되면 치료를 하지 않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COPD 환자의 경우에는 40세 이후에 발병하게 되고요. 흡연이나 위험 인자의 노출 가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했을 때도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고요. 한번 발생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고 완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식 환자의 경우에도 흡연을 하는 환자가 있으니까 COPD로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요. 천식과 COPD가 함께 나타나는 증복증후군도 환자들 중에는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치료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 천식과 증상은 유사하지만 발생 시기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흡연이 COPD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연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흡연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조언을 해야 되고요. 작업장에서 분진이나 위협가스에 노출이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노출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약물 치료는 흡입기관지 확장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흡입기관지 확장제가 발달하면서 환자에게 맞는 흡입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COPD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호흡근 운영을 변형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말씀드렸듯이 COPD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폐암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좀 완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네. 그럼 좀 빨리 발견하게 되면 완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세 이상의 흡연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래에 오셔서 검사를 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폐암의 검진과 마찬가지로 저선양 흉부 CT나 폐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위험 요소나 환자분이 조기에 진단을 해서 폐기능 감소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래에 오셨을 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은 다음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환자한테는 조금 많이 자각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흡연자분들은 금연이 우선이겠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조기 검진 그리고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김효림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